자, 안녕하십니까. 홍하상 작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하 경영의 조건을 놓고 2014년 4월 달에 용인에 있는 삼성그룹 인력개발원에서 토론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입원하시기 한 달 전, 두 달 전쯤 일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소위 1인자라고 불리우는 총 7명의 전문가가 동원이 됐죠. 삼성 측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불렀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삼성그룹의 임원 2,300명이 그 대상이었고요. 바로 이 용인연수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37만 명 삼성그룹 전 직원의 의식을 바꿔서 마하 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소위 부품의 어떤 그 내구성을 2배로 올리지 않으면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그룹 임직원의 의식을 2배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삼성그룹 연수원이 이제 입구고요. 자, 강의장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 제 후배가 제가 강의할 때 뭐 찍어서 주더라고요. 자, 그때 당시 이 강의장에는 전 세계 지역에서 삼성그룹 해외 사업장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까지, 그러니까 임원급 이상입니다. 단 사장단은 빠졌습니다. 사장단은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수 7명이 동원됐는데 뭐 서울대학 교수가 뭐 절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저는 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전쟁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명사, 그 다음에 기술사의 혁명, 그 다음에 이제 명품학. 명품학은 제가 바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장에 올라가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상대들은 지금 삼성의 임원들입니다. 삼성 임원 같으면은 그 거의 대부분이 석사학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서 이 지금 뭐 강의장에 그때 보니까 한 뭐 300명에서 400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7번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2,300명의 임원들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제 쪼개서 한 거죠. 또 해외 사업장이 뭐 전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 번에 오려면 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하니까 이제 나눠서 한 겁니다.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삼성이 만드는 제품 중에 10년 후 이 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은 몇 개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삼성 하만전장의 지금 매장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삼성의 갤럭시 매장입니다. 이렇게 매장을 좀 럭셔리하게 한 거는 제품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좀 이런 데서 팔아야지 제품이 좀 빛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자, 10년 후 삼성이 지금 오늘 만든 제품이 10년 후에 과연 이 지구에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이분들이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10년 후에 존재할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뱅앤 오르슨 B&O가 테레비를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도 똑같이 ULED, OLED 테레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B&O, 뱅앤오르슨은 판넬을 삼성전자에서 사다 쓰고 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다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B&O한테 우리 수출한다고. 그런데 B&O가 만드는 TV는 같은 인치의 경우 삼성보다 5배가 비싸다. 동의하시죠?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판넬을 사다가 테레비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B&O는 삼성전자 TV보다 똑같은 인치인데 왜 값이 5배가 비싸냐? 실제로 5배가 비쌉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게 지금 그 B&O 매장에 팔고 있는 TV입니다. 판넬은 삼성 건데 디자인만 B&O가 다시 했어요. 뱅앤오룹슨이. 뱅앤오룹슨은 오디오로서는 뭐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제가 이 신문 캐처한 건데, 베오 리빙룸에서는 2억 9천만 원짜리 TV도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캡션을 달고 요 테레비 값이 2억 9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88인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88인치 삼성이 맺는 거는 지금 얼마쯤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넘지 않을 겁니다. 요새 많이 싸졌어요 또. 아마 1,000만 원 이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88인치인데 삼성은 1,000만 원 받고 B&O는 2억 9천만 원, 무려 29배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 말이에요. 분명히 판넬 자체는 삼성 거야. 똑같은 삼성 판넬이고 B&O도 똑같은 판넬인데 왜 이 차이가 나냐? 무려 29배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지금 B&O가 만든 또 다른 그 테레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88인치인데요. 역시 이것도 가격이 1억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좀 틀리잖아요. 스피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이제 B&O의 어떤 그 탁월한 디자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B&O는 자기가 생산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OEM 다 줘가지고 그거 갖다 합쳐서 디자인만 해가지고 설계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B&O의 테레비 모습입니다. 이건 스피커입니다. 이거 양쪽으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 거에 비하면 다 10배 이상 가격을 받습니다. 자, B&O가 만든 이 핸드폰입니다. 이런 핸드폰을 전에 B&O가 삼성에다 대고 설계 도면만 주고 요와 똑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달라. 단 회사 명칭 이름은 B&O로 팔겠다. 그 당시에 요거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한 15년 정도 된 제품인데 이게 지금 핸드폰 치고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B&O다운, B&O가 설계한 핸드폰이고 삼성은 B&O 측에서 2,000대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은 하도 그 도면이 특이해서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B&O의 핸드폰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삼성의 핸드폰이 비싸봤자 100만 원짜리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2천만 원, 20배였거든요. 이게 핸드폰 자체의 이 다이얼 기능이 특이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B&O가 삼성보다 삼성의 이 부품을 가져다가 아예 뭐 텔레비고 핸드폰이고 다 만들었는데 핸드폰을 아예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어 갖다 바쳤는데 저렇게 비싼 이유는 단 하나, 디자인 때문이다. 디자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도 디자인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2억 9천만 원짜리 텔레비를 사거나 이렇게 비싼 2천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면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10년이고 쓸 것이다. 아무리 그 인터넷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런 고급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버리지 못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10년 후에 이 지구에 조금 더 크게 잡아서 30년 후에 이 지구에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존재하겠는가? 한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대목도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럼 거꾸로 벤츠나 BMW 독일차가 오늘 생산한 게 3년 후에는 지구에 존재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랬더니 존재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차이. 왜 벤츠나 BMW는 30년 후에도 굴러다니는데 한국 차는 30년 후에 굴러다니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가는가? 이 차이. 자, 이거는 에르메스 버킨백입니다. 이 버킨백 하나 가격이 보통 뭐 2,5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한 핸드백이 최고급 핸드백이라고 해도 뭐 1,000만 원을 넘지 못할 텐데 이건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30년 후에 프랑스에서 맺는 건 명품이지만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에르메스 버킨백은 내구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던 핸드백을 30년 후에 딸이 들고 다녀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 명품은 그 정도의 세월은 견뎌야 한다라는 게 에르메스 버킨백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백이 아무리 잘 만든 핸드백도 30년 후에 엄마가 젊었을 때 들고 다니던 거를 딸이 30년 후에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은 이 정도가 돼야 명품이다. 자, 그러면 스위스의 명품 시계는 10년 후에 지구에 남아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다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명품 시계는 기본이 300년 보장입니다. 기본이 300년. 지금 바로 이 시계가 주문 생산이 가능한 스켈레톤 미니트 리피터라는 시계인데요. 6억 8천만 원입니다. 계단 가격이. 자, 이 시계는 실제로 300년 동안 이상 없이 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진공관 속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뭐 부산말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저걸 조립을 하니까 완전히 먼지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본 300년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도 명품 시계 중에서 싼 거지만은 300년 보장합니다. 이 시계도 물론 300년 보장하고 이 시계의 가격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시계가 300년을 앞으로 갈 시계가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 전부 자신 있게 손을 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300년은 커녕 100년은 못 가죠. 그리고 쓰다가 버리든가. 그런데 이런 시계는 6억 8천만 원짜리인데 쓰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또 잘 맞고, 그리고 명품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탁월하고. 자, 더 비싼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파베르제 달걀이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파베르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53개만 만들고 나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이 속에서 뭐 오리라든지 뭐 거위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의 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한 12시 같으면 12번 소리를 내주고 시간이 12번 울린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뚜껑에 닫히는. 이건 배터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태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계는 그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계 값은 현재 약 200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죠. 자, 삼성은 지금까지 보급품으로서 1등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보급품. 뭐 핸드폰이고 뭐 USB 텔레비전 안에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서 보급품 1등이죠. 그런데 고급품으로서 1등이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 30년을 뭐 버티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고급품으로서는 빵점, 낙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급품으로서 세계 1등을 했으니까 일단 그건 그것대로 가고 고급품으로서 세계 1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보급품에다가 정말로 탁월한 디자인 그리고 내구성 이 두 개를 더 보강을 해서 고급품으로서 세계 1위를 제패하면 삼성의 밸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게 그때 이제 강의 골자였습니다. 자, 명품이라는 건 300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 쪽에서는 300년 버티기가 어렵겠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테레비가 우리나라에도 1억 넘는 테레비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테레비도 비스포크 맞춤 테레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짜리 TV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여하이 다이아몬드를 박는 하더라도 이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3억 원짜리 TV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테레비를 삼성도 만들어야 된다. 휴대폰도 지금 비싼 게 뭐 개당 2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주 탁월한 디자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삼성이 그때까지 추구해왔던 마하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 경영에 이건희 회장이 입원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 삼성의 모습은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파운드리 전쟁에서는 지금 뭐 TSMC가 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고 휴대폰이고 TV이고 간에 지금 명품으로서 사실은 반도체 같은 거는 뭐 속에 내장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명품으로서 나아가서 그것까지 1위를 인정받아야 삼성이 진정한 명품이 될 것이다 라는 강의를 그때 제가 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